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9월 16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네. 우리 남궁재훈 주임님 첫날에는 카메라를 잘 못 보시다가 요즘은 카메라도 가끔씩 응시하시면서 네. 굉장히 여유 있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피드백을 어제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또 빠졌어요. 그저께 네. 뭐 좀 어정쩡한 강보와 네. 있었는데 역시 이제 빠졌고 우리 시장이 또 선반영하면서 어제 우리 시장도 다시 이제 호우장 들어가면서 마이너스로 끝났었는데 어제 뭐 크게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어제 뭐 크게 빠질 만한 이유가 최근에 뭐 CPI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은 잘 나와서 긴축 우려에 빠지고 또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왔고 소매 네. 판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표 가장 아래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1.3만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와 지난주 대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주 평균치도 23.2만 건에서 22.4만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이런 것만 보면 미국은 경기가 네, 서서히 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향에 따라 어제 금리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네. 4bp 오르면서 3.45% 기록을 했고요. 2년물도 어제 크게 8bp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3.86%까지 오르면서 그리고 또 어제 빅테크들이 특히 약세를 보였는데 네. 약간 빅테크들이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계속 빠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조금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뭐 결국은 이제 금리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어제는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원자재 가격들도 상품 시장도 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아침에 또 그 철도 파업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네. 이게 잘 합의가 되면서 이런 공급망 이슈라든지 상품이 운송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합의가 네, 됐어요? 네,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잘 됐네요.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 뭐 전날 같은 경우에 네. 다시 9달러 넘어섰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큰 폭으로 빠졌어요. 예, 어제 여기 표에는 한 0.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제 한 잘못된 거죠? 8%, 이게 시간이 저희 블룸버그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 네, 조금 했는데 어제도 한 8%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다행스러운 거는 천연가스 가격이 8.3달러까지 큰 네. 폭으로 빠지고 유가도 빠지고 예, 그러면서 연준이 원하는 원자재 가격이 좀 의미 있게 조정을 받아주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긴 한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은 다 이 빅테크 성장주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들이 또 어제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섹터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네, 어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기술주 나스닥이 1.3%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업종별로도 보시면 S&P 500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업종이 2.37%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에너지라든지 어제 유가나 천연가스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도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이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쪽도 2.5%, 유틸리티도 2.5% 이렇게 하락을 했고 반면에 헬스케어나 금융은 좀 강보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IT 자유 소비재 뭐 다 빠지긴 했지만 자유 소비재가 마이너스 0.67%고 어제 이제 종목별로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렸나 아침에 와서 쭉 봤더니 그래도 또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은 또 괜찮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리오프닝 쪽만 좀 강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네. 여기 뭐 CCL이라든지 델타 그리고 LVS 이런 크루즈라든지 항공, 카지노 관련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어제 에너지 가격도 빠져가지고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옥시덴탈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3%씩 정도
빠졌는데 기술주도 빠지고 에너지도 빠졌는데 뭐가 올랐나 봤더니 이제 금융하고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렇게 올랐고 근데 뭐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좀 안 좋아요. 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1.62%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1.5, AMD 한 1%, 그리고 퀄컴 2%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최고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테슬라는 어제 빅테크 중에서 테슬라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 1.9%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2.7%, 구글 2%, 아마존 1.7%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컨센보다도 소폭도 적게 나오면서 네. 고용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8월 소매 판매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8월 소매 판매 683.3 빌리언으로 발표가 되면서 네.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네. 세부 내용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동차 및 부품 쪽은 전월 대비 2.8%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이 가솔린 스테이션 주유소가 전월 대비 4.2%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가격이 네. 떨어져서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면 요 부분은 우리 최일호 상무께서 또 채플비에서 준비해 주실 거죠? 예. 예. 그러면 요 부분은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어제 9월달 예비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 9.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컨센서스나 지난달 대비해서도 크게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내용들에서 뭐 신규 주문이나 운송 지수, 가격 지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이 좀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수치가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컨센서스가 2.8? 네, 그렇습니다. 예, 이었는데 마이너스 9.9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예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달 확정치 나오는 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신규 주문이나 운송 지수, 가격 지수 이런 세부 내용들에서 크게 감소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에 그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GDP 나우에서 3분기 GDP 추정치를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1.4%에서 0.5%로 또 다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 우리 추석 특집으로 그때 김영희 교수님하고 강원국 작가랑 찍었을 때 김영희 교수님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GDP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거다. 내년 1분기는 미국의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또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뭐 소매 판매라든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 보면은 양호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폭으로 빠지는 거 보니까 실제로 GDP가 꺾이는 모양새가 이렇게 GDP 나우에서 지금 3분기를 0.5%로 0.5로 크게 하향 하향 조정을 조정했네요.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좀 글로벌하게 경제가 좋지 않아질 거다라고 또 어제 월드뱅크에서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올라왔고 헤드라인이 월드뱅크 warns higher rates risk causing global recession 였는데 높은 금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향후 몇 달간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금융 시장을 압박할 경우에 이 devastating 상당히 크게 뭐 파괴적인 엄청난 손실을 야기시키는 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긴축의 규모를 좀 조율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을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총재는 많은 나라들이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고 장기화된다면 특히 이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이나 개발도상국들이 큰 충격을 받고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년까지 공격적인 긴축을 지속한다면 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올 때마다 2001년, 2002년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어제도 이제 뭐 천연가스 가격이
11월 달에 피카우치고 12월부터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1년도부터 미국이 본격적인 리세션이 네. 들어가요. 리세션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때 당시에 이제 99년도에 1000포인트 이상 고점 치고 나서 2000년도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500까지 빠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1년, 2002년 미국의 그 리세션 기간 동안에 우리 지수는 500에서 630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 9.11 테러 때만 460까지 한번 살짝 밀렸다가 그러고 나서 오히려 뭐 2002년 4월까지 94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9.12 테러 전까지 이제 500에서 630, 500에서 63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시장이 먼저 이제 저점을 찍더라고요. 근데 뭐 1000에서 500까지 빠졌으니까 50%를 빠르게 먼저 조정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이 지금 이제 GDP가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혹독하게 이제 리세션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가 독감 걸린다 뭐 이런 말 때문에 큰 폭의 이제 또 추가적인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2000년도에도 보면 선반영을 하고 2001년, 2002년도에는 500에서 630이면요. 네. 지수가 한 13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상승률로 따지면 꽤 높은 상승률이에요. 25% 정도 되는 상승을 했다가 또 빠졌다가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 전략가 분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박스권에 진입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요즘 미국의 경기 지표들 보면 2000년에서 2001년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약간 오버랩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잠시 드리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9월달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네. 시장에서는 일단 75bp 인상 확률 80%를 보면서 거의 75bp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CME 패드워치 쪽에서 내년 3월달 기준금리 한 4.5%에서 4.75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한 75bp 올리고 11월, 12월 한 50bp 올리고 내년 FOMC 때 또 한 25bp 이렇게 약간 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요 기업들 특징 네. 주들 뭐 코멘트 하실 거 있나요? 네, 먼저 애플 말씀드리면은 어제 마켓워치에서 애플 is the new number one shot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네, 14일 기준으로 애플의 공매도 잔액이 184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테슬라가 174억 달러입니다. 이를 넘어섰고 네. 테슬라는 거의 한 864일 동안 공매도 잔고 기준으로 1위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2위로 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로 111억 달러인데 이게 사람들이 애플에 대한 공매도가 늘어났다라고 하기보다도 테슬라가 공매도가 줄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 같은 경우 매년 9월마다 또 휴대폰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즈널한 이슈까지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매도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신용 투자하고 이제 반대 개념이잖아요. 돈을 빌려서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사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분들하고 이제 반대 포지션에서 주식을 빌려서 때려서 내 돈은 없는데 주식을 빌려서 때리면 거죠. 물론 이제 주식을 빌리는데도 이제 이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때려놓고 현금을 가져가는 부분인데 이 둘 다 누가 이길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봐요. 네, 쌀 때 공매도 때린 사람들은 결국 터지게 돼 있고요. 네, 비쌀 때 신용으로 무리하게 산 분들도 터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재밌기는 한데 기업의 가치 분석을 누가 제대로 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주들이 뭐 상당히 좋아요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사실 리오프닝 주식들이 요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어제 그 크레딧 스위스의 벤자민 애널리스트가 그 윈리조트라는 카지노 회사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근데 중립에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117달러, 전일 종가가 한 65달러인데 업사이드 한 93%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에서는 뭐 라스베가스의 지역 확장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마카노 지역 카지노 운영이 좀 정상화된다면, 지금 중국이 또 봉쇄가 되어 있는데 이후에 리오프닝이 좀 정상화된다면 또 주가 상승을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에 따라서 뭐 라스베가스 샌즈, LVS, MGM 이쪽도 모두 강세를 보였고 리오프닝 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던 네, 모습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지만 카지노 주식을 이렇게 93%나 업사이드가 있게끔 타겟 그 프라이스를 올리는 거 보면 이게 합리적인가 우리가 네.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그 투자 의견 제시인가요? 예, 뭐 정확한 내용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이 애널리스트는 사실 그 기사 내용에서는 라스베가스 지역 확장 이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마카오 지역이 리오프닝 되는 것도 좋지만 이 회사가 약간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네. 미국 내에서 카지노 이런 컨벤션 확장을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끌어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애널리스트는 이 기업의 향후에 좀 펀더멘털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신문을 보다가 세계 지식 포럼에서 어떤 분이 새로운 중동의 기회가 오고 있다. 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고 그 기사 내용은 결국은 중동이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서 네.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우디에서는 네옴시티 같은 거 1,600조에 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는 것도 돈이 많으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달러가 제일 강세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그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댓글에서도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어제도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미 모기지 싸게 모기지 금리를 이용해서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왜 팔아야 되지? 예, 이런 느낌으로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좋은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 있는 VIP 고객이 누굴까? 중동 네. 산유국의 왕자들부터 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동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런 VIP 고객들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이제 촬영 네. 때문에 인사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미국 관광객이 엄청 늘었어요. 네, 최근에 서울 다니면 외국인들이 네. 전보다 확실히 많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1970년도에 중동 붐을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1970년도면 74년 1차 오일 쇼크, 79년 2차 오일 쇼크,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쇼크 속에 우리나라에 중동 붐이 있었어요. 네. 아버님이 건설 쪽에 계시지 않나요? 네, 네. 혹시 아버님 그때 70년도에 혹시 중동 가시진 않았고? 안 가셨습니다. 네, 그때는 안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1차, 2차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었지만 그때 우리나라에는 70년대 네. 중동 건설 붐이라는 우리가 가장 또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던 게 70년대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또 특징주는 뭐가 있나요? 어제 뭐 BBBY 밈 주식인데 BBBY라든지 게임스탑이라든지 AMC 이런 밈 주식들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사실 뭐 펀더멘탈 같은 것보다도 수급에 좀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어제 BBBY가 미국의 매장 약 150여 개 폐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전체 매장의 약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해고하고 한 500밀리언 이상의 규모로 자금을 확보를 할 거고 올해 말까지는 한 50개 이상 매장을 폐쇄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각 기업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 코스트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도 이 회사는 좀 네.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밈 주식 이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우리 그 남진공 주임이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150여 개의 매장 폐쇄를 발표. 상당히 이제 좀 한계 상황에 이제 들어갔던 기업들이 막 들쑥날쑥하는 그런 시장에 가서 내 돈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거는 이제 그냥 이제 뭐 카지노 가서 이제 도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밈 주식은 그냥 재미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잠정 협정이 네, 그렇습니다. 됐다고요? 네, 철도 노조 협상 잠정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한 24% 임금 인상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최종 합의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최악의 위기는 좀 피했다라고 하고 백악관에서는 이번 잠정 합의는 우리 경제와 미국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승리이다라고 했고 바이든은 더 나은 임금과 개선된 근무 여건을 보장한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나마 네.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고 어도비가 우리 많이 쓰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어제 왜 이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토샵 네. 어도비인데 어제 16.8%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일단 매출액은 4.43 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고 네. EPS는 3.4달러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영업이익은 한 2.8%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이 이번 분기에 44% 기록을 했습니다. OPM이 네. 44%나 돼요. 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독보적인 기업인 거죠. 뭐. 네. 그런데 그래서- 왜 주가가 빠졌죠? 네, 일단 가이던스 쪽 보시면 매출이 한 4.52 빌리언 정도로 다음 분기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보다 조금 하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이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피그마를 네. 20빌리언에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 회사가 작년의 기업 가치로는 한 10빌리언이었는데 네. 지금 2배까지 올랐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이고요. 인수 후에 한 2년, 3년 동안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희석이 될 것 같다,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IB들도 어도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이렇게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M&A 소식은 사실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시장이 정말 유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국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제가 그동안에 외신을 한 30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M&A는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시장의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기업들이 향후 시장 경제 전망을 나쁘게 안 본다 네.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일단 기업을 너무 비싸게 샀다 네. 이런 거죠. 기업을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전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회사들이 요즘은 이 비용 관리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M&A는 사실 좋은 이슈긴 한데 너무 비쌌고 시장에서 이런 비용 문제들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데 이 회사는 좀 비용을 관리를 못해서 다음에도 계속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M&A를 할 게 아니라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도비 주식을 판 것 같은데 어도비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네, 오늘 여민함 주요 기사는 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남궁재원 주님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